안녕하십니까. 네, 교육 전문가 킴스탄로치입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공부하는 자세, 그게 뭐냐? 특히 우리 수험생이라든가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또는 각종 시험에 이제 임하는 사람들, 모든 준비생들이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전부 다 합격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겠죠, 그죠? 맞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고. 근데 그냥 우리가 이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익힐 때 그냥 하는 것과 수동적으로 하는 것,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것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부 쪽이다 보니까 제가 공부 얘기를 좀 한다면, 물론 저도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전교 1등을 넘어서서 전국 1%, 네, 1%, 대한민국 1%에서 더 안쪽, 아마 대략적으로 뭐 2분의 1%, 0.5%, 그 정도 수준까지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전교 1등.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는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네, 직접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뭐 공부를 하다가 쓰러져도 봤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자라면서 학창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공부 좀 해라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공부 좀 그만 좀 해라. 심지어는 저희 선배가 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당시죠. 내과의였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이제 저랑 그 당시에 어렸을 때니까 14살인가 15살로 기억하는데, 중1, 중2 때죠. 이맘때입니다.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이제 감기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좀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배뻘입니다. 대학교. 예. 공부 좀 그만 시켜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공부 좀 자꾸 시켜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잘하는 줄 알고, 그건 아니고요. 공부는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운동, 예, 미술, 공부, 요 세 가지를 다 잘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뭐 엄치나, 뭐 요즘에 나오는 뭐 드라마, 저는 뭐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뭐 그렇게 등살에 떠맡겨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제가 당시 초등학교 그때만 하더라도 육상 선수였어요. 육상 선수. 네, 100m, 200m 중장거리. 그러다가 이제 연습을 하는데 오후 늦게까지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막 학생들 다 가는데 막 5시, 6시, 심지어는 뭐 7시까지도 해요. 그 배고픈 상태에서 집에 와서 밥 먹으면 8시, 그 다음에 뭐 숙제 조금 하면 9시, 10시 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도 잘해가지고, 특히 육상을 잘했어요. 필드와 육상이 있는데 육상을 잘했어요. 트랙이라고 그러죠, 트랙. 필드 트랙.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발목을 많이 다칩니다. 힘을 써야 되니까 순간적인 폭발적인 힘이 필요해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단거리 선수들은. 그래서 발목과 발등을 많이 다쳐서 한의원도 많이 다녀봤고, 심지어는 그 뭡니까, 이거 의학, 뭐 약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홍보는 아닙니다만, 맨소르담 로션이라는 게 있어요. 파스 형태 비슷한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특효처럼 느껴졌어요. 그거를 체육교과 담당 교사분으로부터 그런 약이 있으니까 사서 발라봐라. 그래서 바르면은 아주 뭐 금방 낫는 듯한, 네,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 물론 이제 어린 시절 성장기다 보니까 그 성장과 겹쳐서 빨리 회복도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래서 저는 운동을 접습니다, 이제. 네, 운동을 너무 힘들고 오랫동안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접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라는 그 속에서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중학교로 올라가서는 미술을 워낙 잘해서 뭐 글씨, 뭐 서예도 잘 쓰고 제가 붓글씨, 또는 그림도 뭐 풍경화 아니면 뭐 수목화 등등 그리라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단 2명을 추렸는데, 그 친구는 지금 미국의 덴버라는 곳에 디자인 회사로 가서 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 당시 사회도 제가 좀 봤고, 그래서 구두를 당시 좋은 거를 얻어 신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회식 시간에, 저 시간이래. 회식 우리 선생님들 일하는 같은 회식을 저녁에 갔는데, 나 여보는 뭐 음식 먹고 나오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 일화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미술을 또 잘했어요. 근데 미술을 잘하게 되면 매일은 아니다만 자주 왜 우리 교실 뒤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치장하는 거 있잖아요. 뭐 환경, 미화인가 뭔가 그런 거. 그거에 무지 많이 해요. 남아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집에 가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 벅차요. 그래서, 중2 때인가 해서는 이제 미술을 안 합니다. 물론 그때는 공부 계속 잘하면서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동네에서 소문까지 납니다. 뭐냐. 야, 저 집은 불이 새벽에도 새벽 2시, 3시, 4시, 불이 안 꺼지는 집이야. 물론 지금이야 24시간 아파트 문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불 켜지고 또 주야 일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당시 88년도 정도 우리가 TV 보면은 응답하라 1988 있잖아요.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근교에서 아파트 몇 개 그거를 단지를 빼고서는 전부 다 일반 주택이었어요. 조금 산다는 분들이 양옥집, 미층이라 그러죠. 그런 걸 짓고 사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공부 늦게까지,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안다는 거의 재미와 내가 그걸 맞춰간다는 거, 그쵸?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 와서 복습하고, 관련된 문제 좀 풀고, 이게 이거구나. 어머니는 음식 하시면서, 얘야, 밥 먹어라. 예, 조금만요. 요거 좀 더 하고요. 더 풀고 갈게요. 그래봐야 이제 기다리시니까 한 동네 더 보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내왔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갈망이 더 강했고, 운동도 그렇습니다만, 운동은 그냥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체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봤고, 공부하다가 쓰러져도 봤고, 전교 1등, 아니 전국 그 1% 안에 정확하게는 2분의 1, 즉 0.5% 정도인가 아마 60만 명에서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그죠? 몇천 명 정도.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됐던 걸로 기억해요. 보통 우리가 스카이 정도로 갈 정도면 그 정도 안에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 강의를 많이 하고, 때로는 이제 과외 쪽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방문 수업도 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부 학생들이 수학이에요. 국어, 영어도 그렇습니다만 영어는 근데 많이 쉬워졌잖아요. 그죠? 절대평가 쪽으로 가는 축이고. 근데 국어는 이제 지문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하는데, 변함없는 건 수학입니다. 수학이 쉬웠다고 하는 거는 역대상 조금 몇 년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항상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수학이에요. 그쵸? 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 네,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음가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모든 수험생들은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오. 때로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성인들이나 또는 아직 이제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 이분들도 좋습니다. 항상 마음이 평정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고, 이렇게 한번 마인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내가 지금 요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그 순간 다 이해가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돼서 내 머릿속에 저장이 돼서 내가 필요로 하는 시험장에서 피드백이 돼서 바로바로 나는 정답을 적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가지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그 장소가 수험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테이블이 있겠죠? 의자에 앉고 그 장소가 공부할 때, 여긴 시험장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지 연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암기가 잘 되는 친구도 있고, 나는 외워서는 안 돼, 이런 친구도 있는데, 순간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다. 운동으로 말하면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있죠. 네, 칼 루이스, 저 때는 벤 존슨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우사인 볼트를 이기려면 아마 좌상인 너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하튼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순간적인 단기 기억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내가 머릿속에 오래 해만하는 요 곳이 있어요. 요 곳이 그 머릿속에 뇌에서 그게 잘 저장이 돼서 내가 필요할 때 나와서 내가 답을 적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게 훈련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가 듣는 모든 것, 내가 느끼는 모든 것, 내가 만지는 모든 것 모두 아름답고 귀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그 내용을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읊으면서 말을 하면서 듣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써야 되겠죠? 촉감이 있겠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귀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답고 귀하다. 즉, 그거를 만든 사람. 나는 그거를 만든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익히는 사람. 배움을 익히는 사람이죠. 이거를 모두 긍정적으로 보세요. 충분히 내 또래의 수험생이라면요.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생이다 또는 고3이다 그러면 아니 내가 충분히 이걸 이해 못하겠어? 내 나이에 이걸 이해를 못해? 아니 내가 평균치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람이라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대부분에 보면 우리 한국 평균 IQ 지능지수가 대부분 106인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150에 가까운 140 이상 됩니다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좋습니다. 그거는 달리기에서 능력 차이작이 처음엔 그렇잖아요. 내가 쟤를 못 이기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부해서 일단 합격해야 돼요. 합격한다는 그 선이 개인차가 다 있겠습니다만 목표가 다르겠습니다만 그죠? 나는 이쪽, 나는 이쪽. 일단은 내가 목표한 곳에서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수학에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 구조대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가 듣고 말하고 느끼는 만지는 모든 것들은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하는 것에서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필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마음가짐이 평정이 됐으면 모든 걱정거리는 떨쳐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네. 비록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법고시 그런 제도가 많이 변화됐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어떤 특정 장소에서 내가 친구들과 좀 연락을 좀 끊고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라 합시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나는 지금 목표가 있으니까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겠죠. 비록 외롭고 끝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순간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느낄 때도 있거든요. 저도 공부하면서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잠깐입니다. 아시겠어요? 눈앞에 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먼 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내 모습을 이미지화 시켜 보세요. 지금의 모든 보상이 될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한다면 성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이 끝없이 내가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작심삼일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연초도 지났습니다만 이게 흐트러지는 경우 있어요. 마음가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끈기거든요. 인내력,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체육에서는 지구력이에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운동을 하는 또는 내가 달리기를 했을 때 엄청 힘듭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숨이 차고 막 침이 말라요. 다리에서는 근육이 경련이 돼서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순간적인 임팩트, 그 임계치가 도달하게 되면 그거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기면은 내 신체 능력도 강화되고 나중에는 그 이상의 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금메달도 따는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공부할 때 힘듭니다. 하지만 목표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공부합니까? 그러면은 시험을 내가 왜 치죠? 어떤 좋은 자리에 앉거나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속기관에 그죠?
지금 수험생들, 뭐 초등학생, 뭐 초등학생들은 뭐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합시다. 하여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재수생, 반수생 등등 여러 가지 수험생 또는 취업준비생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목표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들, 이런 공부는 필수적인 거다, 필수 요소다 라고 생각하세요. 뭐 심지어는 뭐 우리 수험생들 뭐 수포자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그러는데 뭐 이게 뭐 단편적으로 한 가지의 원인이다 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이거를 절실히 느껴서 진짜 유럽이나 선진국 미국처럼 필수적인 것만 하고서 충분한 다른 거를 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이라면 주어진 시간에, 그죠? 정신없이 나갑니다, 문제. 물론 뭐 교수법이 좀 달라서 각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경험으로다가는 바빠요. 저랑 수업 현장에서 하는 학생들 보면 선생님 뭐 저랑 와가지고서는 학교에서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어렵고 막 그냥 막 니들 다 됐지? 그냥 뭐 넘기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사회적으로 좀 고쳐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교육당국에서도 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임해야 될 자세는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 마음가짐으로 일단은 내가 평정을 시켜서 내가 왜 이걸 못해?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남들도 했는데 선배들도 해왔는데 나만 어려운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학생 때 10가지를 배웠다면 지금 수험생들, 지금 세대는 한 7, 80%예요. 지금 매트릭스, 행렬도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빠졌어요. 내용도 뭐 우리가 기하백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편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도형편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지금 배우는 학생들은 조금 빠졌어요. 내용들이. 그런 게 많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21번, 29번, 30번은 이제 과도하게 깊이 내용이 들어가서 그걸 수험생들이 이해하느냐 뭐 그런 정도인데 그거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개 틀려도 1등급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그거는 이제 자기 전략상 전술을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 것들 다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도 2등급, 3등급. 물론 1등급은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면 또 됩니다.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수험생들, 대한민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그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21, 29, 30을. 이해되시겠죠? 하지만 내가 목표한 그 목표, 내가 3등급을 목표로 한다, 2등급이다. 그러면은 그 전술대로 가자는 거죠. 아시겠죠? 다른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20번도 어려워요. 19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풀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건 익혀야 됩니다. 때로는 공식도 외우고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그 부족한 시간에 그걸 연구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낸다? 어렵습니다. 저도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의 뭐 혼자서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걸 해서 집에 와서 복습하고 충실히 물론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좀 심층 있게 공부도 해야 되는데 뭐 거기 완전히 그냥 수학에 투자를 한 거죠. 시간을. 그것도 필요해요. 흔히 말씀드려서 밥만 먹고 수학만 했다 할 정도로. 영어 단어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냥 야간 자습 시간이에요. 저는 새벽 1시까지 했어요. 학교에서. 지금이야 뭐 전자사전 이런 게 많이 했잖아요. 더 편리하죠. 저희 때는 사전 두꺼운 거 이거를 딱 펴놓고서 목표를 잡아요. 한 달 또는 2달 이렇게 경쟁도 하면서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목표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수학 쪽 뭐 공부 방법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단 수학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각 단원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씩 그런 파트별로 우리 수험생들이 좀 알아야 되는,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하지 않겠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도 하고 할 테니까 하여튼 많은 관심과 영상도 보시고 도움도 아마 될 거예요. 네,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풀이 방법을 왜 가르쳐 주느냐, 다 돈인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몰라서 학생들이 수강하고 뭐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 얼마나 살고, 그 뭐 죽어서 뭐 돈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죠? 때로는 뭔가 사회에 기부도 하고, 기여도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면 기여하는 거잖아요. 기여.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우리 수험생들한테 좀 전수하자, 뭐 그런 측면. 옛날 피타고라스도 자기 제자들한테 모든 거를 좀 얘기 좀 해주고 좀 그거를 가르쳐주고 죽었으면은 제자들이 고생을 안 했다는데, 피타고라스는 혼자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제자들한테 얘기를 못 해줘가지고 그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죠. 그걸 우리는 단기간에 뭐 하루 만에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어렵게 되는 거고. 일단은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쉽게 풀 수 있느냐. 물론 수능 문제를 잘만 익히면 단시간에 풀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봐도 누가 얘기 안 해줍니다.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거는 진짜 유럽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듯이 그 분야에 아주 그냥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저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험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고, 수험생들과 수업을 하고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런 문제, 그치,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자. 물론 수험생들하고도 하면서 느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빈 시간에 다시 풀어봅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도 해보자. 지금까지 풀이 방법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 무궁무진해요. 많습니다. 특히 도형표는 더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고3들 기하 벡터에서 보게 되면 그 도형을 그 공간 벡터라든가 평면 벡터에서 벡터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 벡터라는 놈이 원래는 물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리와 수학이 이꼴. 물론 이제 화학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수학을 이해하는 데는 물리적인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친구들이 수학 그 파트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울 거다. 네, 그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외워두세요. 일단 공식을. 뭐 제가 따로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연습장에다가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좀 하는 방식, 뭐 그런 것도 좀 설명해 드릴 거고, 하나씩 구상을 잡아 나갈 테니까요. 지금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은데 지금 뭐 대본 없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냥 생각대로 하는 건데, 하여튼 제가 나오는 모든 말들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 수험생들한테 또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만든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때로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학창 시절을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뭐 공부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제가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할 게 많으니까 그렇게 댓글도 달아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구상도 잡고 제가 대응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답변도 해드리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끌어 나가 볼게요. 뭐 사람이라는 게 이 유튜브라는 것도 제가 안 거는 뭐 얼마 안 됩니다만, 솔직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청년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튜브의 목적은 어떤 정보 교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시간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비록 여기에 있습니다만, 제가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각 지역에 다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수학과 과학의 발전 덕분입니다. 그죠? 무궁무진한. 하여튼 그렇게 되시고, 하여튼 관련된 거를 많이 제가 올려볼 테니까 한번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